1월 9일 일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8시 30분 정도부터 자전거 라이딩을 시작해서 포항 쪽을 다녀왔습니다. 포항의 특정 예를 들어서 송도 해수욕장이라든가 거기만 갔다 오면 얼마 안 걸리는데, 오늘은 거기 갔다가 해안가 쪽으로 다른 데도 갔다가 방향 잡히는 대로 이리저리 마구마구 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시간 정도 라이딩을 아주 신나게 했습니다. 다녀와서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나니까 온몸이 아주 기분 좋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요즘 나를 깨우는 삼삼한 책이라는 자유주의 입문서 33가지 책을 소개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남기고 있는데, 그 영상 중에 한 군데에서 댓글을 남기셨어요. 닉네임이 희망미래라고 하네요. 미래희망이라고 원래 짓고 싶었는데 이게 앞뒤가 바뀌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미래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김정호 교수님입니다. 그 책을 소개한 분이, 안내자가 김정호 교수였습니다. 소개하신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The Law, 법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와닿는 책이네요. 법은 타락해서 합법적 약탈을 하고 국가가 약탈의 도구가 되며 그 약탈을 복지, 보호, 지원이라고 부른다는 것. 양초 제조업자가 태양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양초를 만들고 판매하는 제조업자가 어두워야 되니까, 세상이. 그래 양초를 계속 팔 수 있으니까 태양을 가려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죠. 거역할 수 없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는 것을 힘으로 가로막는 자들에 의해 혁신은 지연되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셔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법치 회복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 의해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암흑의 시대. 사실상 강제 접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백신을 말합니다. 불복종을 모르는 국민들.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을 생각합니다. 수천만 원의 종부세가 나와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들이 좀 더 내면 어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좋은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저는 제 자신은 원래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짧은 응원의 메시지도 감사하지만 이런 댓글들을 읽어볼 때면 정말 고수가 세상에 차고 넘친다. 강호의 고수들이 차고 넘친다는 걸 알 수 있고, 70년 동안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인재, 풀이 정말 두텁고 넓구나. 대한민국 정말 해볼 만하다. 희망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가가 약탈의 도구가 된다. 복지, 보호, 지원이라고 명찰 붙이고 나타난다. 양초 제조업자가 태양을 숨겨달라, 가려달라고 요구한다. 혁신이 지연된다. 법치 회복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한다. 법치를 유린했던 사람이 지금 보수 정당의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당협 조직 선거를 통해 가지고 겨우
선출이 되었음에도 지지율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부터도 허튼 소리 하지 마. 윤석열까지 마. 조용히 해. 조용히. 지금은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재명 찍을 거니? 뭐 이런 거. 저는 이재명을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윤석열 찍어.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 씨가 뭐 그럴 만한 배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 이래가 안 되겠다. 내 후보 사퇴한다. 교체하자. 교체하자. 이 정도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정도 간따바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압박은 해줘야죠. 윤석열 씨를 뽑을 때 뽑더라도. 아니면 지난 수년간 보수 진영 괴멸시켜온 죄과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압박 정도는 해줘야죠. 그 정도도 못합니까? 그 정도도 못하고 무조건 조용히 하라고요? 그게 보수 정신입니까? 보수 정신 지나가는 개도 안 물어가겠어요. 썩은 내가 나가지고. 코로나 백신 강제 접종에 불구하고 불복종을 못한다.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참 수천만 원 종부세가 나와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있는 것들이 좀 더 내면 어때? 하는 소리가 들린다. 종부세는 위헌적입니다. 개인의 재산에 국가가 완전히 점유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 다른 세금 정책도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취득, 양도, 재산세 모든 걸 다 하면서 종부세 또 때립니다. 또 때려요. 위헌적인 거죠. 하나하나 야금야금 들어와서 여기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있는 것들이 좀 더 내면 어떤데, 가장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건보료 제도죠. 있으면 좀 쳐내라. 이건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말도 못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저 사람들이 내줬어. 아이고 대기업 감사하다. 우리 최근에 날개 없는 천사다. 전라도 전주에서 뭐 돈을 놔두고 매년 가는 그런 분들, 과거에 홍합, 국물 얻어먹었는 거에 대해서 되갚아주는 그런 훈훈한 미담들,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분들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롯데 신동빈 회장이 70억을 내놨거든요. 요만한 토막기사 하나 나오고 치워버렸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아닌 건가요? 준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도 압박을 해대니까. 그런 거 안 내더라도 이미 세금으로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데 충분히 기여하고 있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죠. 상품과 일자리로.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국민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홍합 따뜻한 거 얻어먹는 거 언급하지만 그런 분들도 존경해요. 또 폐지를 모아가지고 기부하는 할머니들 존경합니다. 날개 없는 천사 전주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존경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 우리가 진정 사회를 굴려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어떤 도와주는 뭐 그런 것들 뭐 필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작동시켜 나가는 것은 그런 걸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저런 미덕이 아직 있구나 하는 정도 양념인 거죠. 양념인 겁니다. 냉정하게 볼 때 그런 걸로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훌륭한 댓글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행복하죠. 저로서는. 이런 걸 읽을 때면 내가 정말 대단한 걸 하고 있구나.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활동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인연이 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다. 이런 뜻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태권도장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 꼬마 형제가 있습니다. 흰띠죠. 근데 얘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요. 관장님 모습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닐걸? 나도 누가 내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 닮았더라. 근데 그건 내 아이다.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농담했는데, 그러니까 그 꼬마아이가 맞는데 진짜 똑같은데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태권도장에는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다니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의 학부형들도 있죠. 그 중에 아마도 유튜브는 완전 노출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보고 계실 수도 있고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나 그분들이 오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뭘로 오해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치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한 번씩 하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내 마음속에 깊은 뿌리는 자유대한민국 계속 지키고 번성시켜 가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조선인이 아니다. 우리는 조선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1948년 8월 15일부터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신인종이다. 그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뿌리의 원료는 그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저는 피해를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잘못된 사상, 건전하지 못한 사상은 전파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우리 도장 다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보더라도 해악이 될 만한 주제로 영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런 댓글을 볼 때면 참 행복하죠. 구독자가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예, 완전히 일당백이죠. 그렇다고 해서 짧은 댓글로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제가 탐탁지 않다, 보잘것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걸 한 번씩 읽어볼 때면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구독자 댓글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